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제 저번에 이제 상완 이두근에 대해서 상완 이두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왜 이제 타 근육들이 사용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타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문 기술입니다. 전문 지도자의 어떤 지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1대1로 하던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올리는 이제 어떤 트레이닝이나 그런 영상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위해서 한번 또 열심히 또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조금 찾아서 보시기 힘든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던 분들, 이런 게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유튜브나 또 제 이제 스튜디오와 관련된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과 관련된 이제 블로그와 카페에서는 영상을 이제 자세히 보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JM 워크아웃, WORKOUT, JM 워크아웃이라는 이런 전문 기술, 그리고 제대로 된 정확한 기본적인 과학과 이론에 중심을 둔 그런 이제, 또 질문을 하시려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영상을 보시려면은 이제 뭐 가입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게시판별로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좀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JM 워크아웃,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창이 뜨면 거기서 카페, 그리고 또 카페명으로 이렇게 해서 카페명으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JM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뭐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은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가입을 하면은 이제 또 저에게 또 1대1로 또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또 게시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너무 비전문가들이 또 영상들이나 그런 걸 많이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우셨던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제대로 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기술, 노하우,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상완 삼두근. 자, 상완 삼두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완 삼두근.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제 내가 운동을 10년 넘게 하고 20년 동안 했는데도 왜 이게 안 됐었지?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커지지? 더 이상 안 커지지? 무게도 안 늘지? 행위나 느낌에 의한 트레이닝을 해서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목표로 한 근육만 써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복합 운동이 되는 거죠. 삼두근은 오늘 어디 운동했어요? 저 삼두근 했습니다. 무슨 삼두근이에요? 온몸을 해놓고서. 이해되십니까? 자, 상완 삼두근. 자, 첫 번째 1편. 마찬가지로 자, 삼두근은 어떻게 생겼는가? 자, 제가 또 이제 좀 해부학적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제 돌아서 있는 겁니다. 돌아서서 이 우리 상완, 팔 부분을 제가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섰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목이 있고 어깨가 있고 이렇게 팔이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목이고요. 조금 이제 삐뚤어졌는데. 자, 여기가 목입니다. 이제 뒤에요, 뒤. 등입니다, 여기가 등. 자, 뒤에서 봤을 때. 자, 삼두근. 자, 머리통이 3개다. 삼두. 머리가 3개인 근육. 자, 머리가 3개인 근육이다. 우리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3개래요. 왜 3개냐면, 근육이 3개예요, 근육이.
자, 근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놈이 옹기종기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냐? 자, 우리가 이제 그 상완 이제 뼈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견갑골이 있습니다. 견갑골. 자, 그러면 상완 삼두근은 도대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자, 외측. 자, 그럼 외측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측이 있죠? 그리고 우리 상완 이두근 했을 때 나왔던 또 이름이 또 나옵니다. 장두. 이두근은 장두와 단두가 있죠? 자, 삼두근은 외측, 내측, 그리고 장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달려 있을까요? 자, 보디빌더로 균형 잡힌 취약점 없는 팔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세 놈을 균형 있게 발달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요 놈을 또 사용하는 방법은 또 뒤에 영상에서 또 촬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외측, 내측, 장두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얘들은 어떻게 붙어 있는 데냐? 팔 뒤쪽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다 그냥 얘네가 다 커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 후에 또 설명하겠지만 외측을 위한 동작이라고 했는데 장두나 내측으로 할 수 있고요. 뭐 내측이나 장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만 쓰면 모르지만 또 뭐 승모나 등이나 막 온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역시 뒤편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완 삼두근에 대해서 제가 해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끼어드는 방해가 되는 근육에 대해서까지 1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순서를 제가 외측, 내측, 장두로 했는데요. 먼저 내측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내측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측. 자, 이게 뭐냐면 내측 상완 삼두근의 내측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이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두근 중에 외측. 자, 우리 여기에서 시작돼서 또 요렇게 해서 내려와 있어요. 요렇게.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습니다. 요게 요렇게 해서 여기에 붙어 있죠. 뼈도 조금 더 길어져야 되고. 제가 뼈를 조금 더 길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외측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그러면 벌써 여러분 아시겠어요? 삼두근 내측이 먼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외측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장두라는 놈은 견갑골 쪽에서 붙어 있습니다. 견갑골 쪽.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할 수 있는 결을 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내측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게 A. 그러면 외측은 이쪽에 붙어 있으면서 B라고 하겠습니다. B. 그러면 장두는 견갑골에서 시작돼서 우리 그 뼈 그쪽에 붙어 있는 거를 가지고 C. 장두는 C. 자, 이렇게 해서 삼두근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발달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우리 말발굽 모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뒤에서 이제 삼두근 힘 주면은 뒤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결이 이렇게 생기죠? 결이 생긴다는 건 여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가 있고, 요 주변으로 해서 이제 또 우리 그 내측, 삼두근 내측, 여기가 외측, 그리고 여기가 장두. 자, 삼두근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삼두근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딱 그 팔을 보면, 야, 보디빌더 선수들인데, 삼두가 모양이 비슷한 부류가 있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생긴 거 비슷한 부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는데,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기만 툭 튀어나온 분, 여기는 발달이 안 된 분, 여기만 발달되고 장두가 없는 분, 그렇게 발달이 돼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저는 왜 장두가 안 커질까요? 저는 외측이 안 발달돼요. 내측이 발달이 안 돼요. 삼두 운동하면 내측만 와요. 장두가 안 돼요.
그 근육에 자극이 안 오는 건 그 근육을 못 쓰니까. 여기가 안 커지는 건 그 근육을 못 쓰니까. 행위는 하죠. 동작, 이거 누르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누워서 라이징 트라이셉, 머리 뒤로 오버헤드 익스텐션, 로프, 푸시다운, 프레스다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양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나는 오래 하고 있어요. 야, 이거 계속 하는데 왜, 나는 무게도 많이 들고 하는데 왜 안 커지지? 옆에 봤더니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너는 가벼운 무게로 하는데 자기보다 삼두가 더 커. 저보다 실제로 무겁게 드는 분들보다 제가 삼두가 더 큰 그런 또 상태도 됩니다. 저보다 무게 많이 드는데 삼두가 저보다 작으시면 운동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하게 한다. 운동을 이상하게 한다. 왜 이상하게 할까요? 자,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완 삼두근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측이 붙어 있고 외측이 붙어 있고 그 위에 또 장두가 또 붙어 있다. 그래서 겹겹이 어떻게 보면 여기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장두 같은 경우는 견갑골에 껴져 있어서 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술 부분이 들어가야지 장두를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되면 외측 아니면 내측을 많이 써요. 특히 내측, 팔꿈치 주변. 그래서 삼두근 운동 많이 하시면 요 내측만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장두까지 이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상완 삼두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뒤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옆에서 봤을 때를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서 이제 삼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좀 확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수월하게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봤을 때요. 뒤에서. 자,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있어요. 어깨. 삼각근. 야, 삼각근 크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뒤에 팔꿈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엄지가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어떻게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실 겁니다. 조금만 뒤로 해서 조금만 더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자, 요 정도면 잘 보이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요.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귀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여기 가슴이죠? 복부 이렇게. 자,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놈을 이제 옆에서 봐야 돼요. 요 놈을 옆에서 봤더니 이제 장두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 안쪽으로 돼 있겠죠? 안쪽. 그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뭐가 있을까요? 외측. 그리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내측. 그래서 외측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놓으면 아까 제가 외측을 B라고 했습니다. B, 외측.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외측이 이렇게 나오죠. 외측. 그리고 여기가 내측. 내측. 내측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내측은 A라고 했습니다. A.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외측하고 내측밖에 안 보여요. 장두 같은 경우는 커지면 요 정도까지 올라오셔서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달이 많이 된 걸로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장두입니다. C. 옆에서 봤을 때. 외측과 장두는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요렇죠. 자, 우리가 왜 삼두근 운동을 하는데 왜 삼두가 안 커지고 나는 무게도 더 하는데 왜 저 김정민 트레이너보다 삼두가 작은 걸까? 자,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또 하나 또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 관절이 있겠죠? 어깨 관절. 그리고 팔꿈치. 관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우리 손목 관절. 자, 중력이 아래로 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중력은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누워서 하는 라잉 익스텐션도 무게가 아래로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스다운이나 로프 푸시다운도 중력이 아래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력이 아니죠.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중력이 아래에서 당기는 게 아니고
케이블을 이용해서 위로 끌어 당겨지는 거를 우리가 저항을 하는 운동이죠. 자, 그러면은, 프레스 다운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하는, 프레스 다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앞으로 이렇게 빼서 하는 분들, 몸을 흔들면서 하는 분들. 자, 왜 삼두근 운동을 하는데 삼두근이 발달이 안 됐는가? 자, 삼두근 운동을 할 때 팔꿈치를 앞으로 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팔꿈치를 앞으로 빼서, 기술을 잘 구사하시면 장두를 엄청 발달시킬 수 있어요. 장두를 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 근육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세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팔꿈치를 앞으로 빼고 있는 거. 그래서 등 근육에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게 내려올 때 전완부에도 힘이 많이 들어오고. 왜냐면 무게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요. 이제 요 다음 편에 프레스 다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할 때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어깨 관절, 팔꿈치, 그리고 이제 여기 손목. 우리가 동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올라옵니다. 요렇게. 그리고 누르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움직이세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세요. 자, 우리가 삼두근 스트레칭 여러분들 아시죠? 삼두근 우리 이렇게 팔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여기 쭉 당기는 느낌 오죠? 우리가 프레스 다운이나 삼두근 운동을 할 때 팔꿈치보다 손목 관절이 더 올라가 줘야지 상완 삼두근은 이완이 됩니다. 상완 삼두근이 이완이 됐다가 누르는 동작, 팔을 상완을 피는 동작에서 삼두근은 수축을 해요. 이완, 수축. 그런데 반만 올라왔다 가면 이완 되려다 말고 수축, 이완 되려다 말고 수축. 그러면 어디가 되냐? 내측만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만 하는 게 아니고 반타작만 하는 게 아니고 할 때 완벽하게 가야죠. 여기까지. 왜? 삼두근이 완전 이완 그리고 수축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 범위를 움직여야 될 이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삼두근의 최대한 수축과 이완을 위해서 이렇게 동작을 해줘야 된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요거를 삼두근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놈들이 끼어드느냐?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삼두근 운동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영상들 같은 걸 자세히 보시면요. 누를 때 여기 으쓱으쓱 하는 분들 있어요. 으쓱 짤랑짤랑 뭐 옛날 뭐 그런 유치원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으쓱 재밌는데요, 이거. 자, 뭐가 쓰여요? 승모근은 위로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누를 때 승모근이 이완되면서도 힘을 씁니다. 그래서 뭐가 쓰이냐면 첫 번째 승모근이 쓰여요. 으쓱. 자, 그러면 팔꿈치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갈 때 팔꿈치가 따라서 가요. 그리고는 필 때 다시 팔꿈치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분들 뭐가 쓰입니까? 이두근 할 때도 쓰인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등. 그냥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원근, 대원근, 극하근 말고 그냥 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2번. 자, 지금 제가 그린 상태는 뭐예요? 상체를 완전히 펴고 일직선상에 놓인 상태에서 상완 역시 일직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숙여서 하는 분들 있죠? 안정된 자세를 위해서.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를 때 상체가 앞으로 같이 가죠. 이게 뭐예요? 자, 1번은 승모근, 2번은 등 근육, 3번은 뭐냐? 체중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체중. 삼두근으로 눌러야 되는데 체중을 이용해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체중. 이게 이제 반동과 같은 의미죠. 반동을 주는 거. 몸을 흔들면서 한다든지, 이런 반동.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슴이 최대한 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완이 차렷이 된 상태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자,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영상을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잘 보이게끔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삼두근 프레스다운 할 때, 자, 여기서 삼두근 힘으로만 해야 되는데, 어깨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삼두근으로 누르는 동작에서
이렇게 몸이 안으로 움츠러들면서 누르려는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 이렇게 빠져 계시면 움츠리는 힘이 들어가요. 그럼 어디 들어가냐? 가슴 흉근. 야, 삼두근 운동할 때 흉근 쓰시는 분들 많아요. 흉근. 야, 그러면은 벌써 몇 가지가 도와줍니까? 승모근, 등, 그 다음에 이제 반동 전에 3번을 흉근이라고 할게요. 자, 1번 승모근, 2번 등, 3번 흉근, 그리고 4번은 체중을 이용한 반동. 앞으로 숙여서. 와이어가, 자, 요거 와이어는 약간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스탠딩한 자세에서 가슴을 펴줘서 타 근육이 사용되지 않게 상완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삼두근이 최대한 이완 수축을 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움직여주는 동작을 할 때, 자, 케이블이 어디 와 있을까요? 자, 손이 여기 와 있을 때는 케이블 시작점이 신체에서 가깝게 하고, 자,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우리 손에 잡히고 있는 그 그립에서 케이블이 거의 수직 지점, 케이블이 수직으로 와 있는 지점, 그리고 완전히 폈을 때 내 몸으로 당겨지는 또 위치가 있을 겁니다. 케이블이 오는 이 각도. 이 각도가 중간 지점에서는 거의 수직이고요. 당겼을 때 또는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 이 각도가 작아야 돼요. 케이블은 여기 있어요. 근데 멀리 서서 해. 야, 피고 하랬더니, 여기서 피고 해야지. 근데 케이블이 여기 있어. 근데 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피고 하랬더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케이블 여기 있죠? 그럼 이걸 내가 내 몸 쪽으로 당기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등 근육이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야죠. 케이블 여기 있게. 수직으로 내려오게. 삼두근으로만.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몸을 수직을 유지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숙여서 하는 방법도 맞습니다. 타 근육 쓰지 않고 다른 근육이 강할 때는 타 근육을 쓰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돼요. 그래서 장도를 더 쓴다든지 또는 내가 목표로 하는 외측이라든지 그런 자세를 나 스스로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딱 그 근육만 쓰면서 다른 데는 큰 힘을 쓰지 않으면서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 자세 만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막 다른 데가 같이 쓰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삼두근이 작잖아요. 힘을 못 써요. 가볍게밖에 들 수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헬스장 가면은 뭐 누를 수 있는 무게는 다 껴요, 그냥. 막 온몸으로 막. 어디서? 밑에서. 충분히 삼두근이 이완될 때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반타작만 하고 있어, 반타작 밑에서. 하체 운동으로 얘기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 앉았다 일어나고 조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자전거 바람 넣는 거죠, 이렇게. 자전거 바람 넣고 있죠. 자, 그래서 삼두근은 세 가지다. 내측에 외측 붙어 있고 장두가 붙어 있다. 근데 장두는 견갑골 쪽에 있고 얘는 여기 있다. 그래서 장두 같은 경우는 너무 장두할 때는 특히 너무 팔꿈치를 좁혀서 하려고 하면은 여기가 눌려서 이제 근육은 꽉 우리가 눌려지면 얘가 수축 이완을 못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보호대 같은 거를 너무 근육 위에다 너무 세게 감아 놓으면 근육이 수축 이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감아져 있는 윗부분이 근육이 손상되거나 찢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무줄은 그냥 늘었다 들어갔다 하죠? 근데 가운데 누르고 당겨보세요. 그 부분은 안 늘어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첫 번째. 우리는 요 놈을 해야 되는데, 동작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등을 쓰든지, 승모를 쓰든지, 줄은 여기 있는데 멀리가 있어서 당기고 있으면 또 등을 쓰든지, 어깨를 이렇게 해서 가슴 하부를 위한 디클라인 프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가슴 운동 디클라인 할 때는 또 흉근을 못 쓰시면서 삼두 운동할 때 또 하부 가슴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조크입니다, 조크. 자, 이 조크 알아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있는 거죠.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비전문가들에 위한 어떤 영상,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송이나 또는 이제 유튜브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이런 근육학적, 해부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동작인데 자기는 느낌이 온대. 느낌이 중요하대. 사람마다 동작은 틀립니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가가 딱 보면요. 그 근육보다 다른 데가 더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를 주자면 뭐
20점, 30점. 다른 데 안 움직여. 딱 3두만 딱 하고 있어. 어우, 이야, 90점. 100점. 트레이닝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완 삼두근. 자, 오늘은, 지금은 이제 1편. 삼두근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삼두근은 어떻게 해서 동작이 되고, 어느 정도 범위를 움직여야 되는가. 그리고 끼어드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 있으니까 들썩이지 말고 팔꿈치 움직이지 말고 수직인 상태 케이블에서 최대한 바짝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프레스 다운입니다. 모든 삼두근 운동에서는 요 각도나 요런 이제 과학적인 중력에 의해서 또는 저항, 케이블이면 반대겠죠? 그런 거에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참 한 군데 더 얘기를 안 한 데가 있어요. 빼먹을 뻔했네요. 추가 영상 찍을 뻔했습니다. 잘못하면. 자, 끼어들 수 있는 근육에 승모근이 있다. 등 근육이 있다. 가슴이 쓸 수 있다. 반동을 줘서 체중을 이용한다. 또 뭐가 있냐? 자, 이거 빼먹을 뻔했습니다. 우리 이두근 운동할 때도 얘기했었죠? 신장근과 굴근. 신장근, 굴근. 신장근, 굴근은 뭐 할 때 쓰여요? 주먹을 꽉 쥐거나 손을 앞으로 뒤로 제낄 때 쓰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잡고 이걸 하고 계세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이게 뭐예요? 우리 전완근 키울 때 뭐 합니까? 리스트 컬, 리버스 컬 하죠. 신장근, 굴근. 삼두 운동하면서 여기를 막 쓰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놈 다 쓰면 요 운동할 때 삼두근은 과연 내가 들어올리는 무게 중에서 얼만큼만 감당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왕창 많이 들어도 삼두근 발달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무게 많이 들어도 저보다 삼두 작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할게요. 이 삼두근 운동을 할 때 껴들 수 있는 근육은 첫 번째 승모근, 두 번째 등 근육, 세 번째 흉근, 네 번째 전완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완. 이제 신장근, 굴근과 신장근. 통틀어서 전완근 네 번째, 다섯 번째 체중. 다섯 가지의 이유가 삼두근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글쎄요. 요게 이제 반동 같은 경우는 뭐 체중이고, 어깨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팔꿈치를 누르는 동작에서 버틸 때 팔꿈치를 많이 벌리면서 버텼다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측면 삼각근이나 또는 앞으로 나와 있어서 동작을 할 때 전면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그렇게 뭐, 영향은 되지만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뺄게요. 예. 근데 요것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 근육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상완 삼두근 1편은, 자, 어떻게 생겼는가? 얘는 요렇게 해서 완전 이완 수축을 해야 돼. 그리고는, 이제 뭐, 얘를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근육들이 이렇게 도와준다. 근데 요 놈들이 많이 도와주면 삼두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두는요, 가벼운 무게로 동작을 이렇게 하면 아파요. 근데 무겁게 껴서 온몸으로 다 해도 아프긴 아파요. 아픈 거는 동작을 하면 다 와요. 느낌이 안 오면 진짜 삼두 안 쓰고 있는 거야, 그건.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도 여기가 안 오면 그건 삼두를 못 쓰는 거예요. 다른 데를 더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냥 하시면 와요. 근데 그 자극이라는 놈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을 위한 자극은 삼두에만 집중되셔야 돼요. 내가 다루는 중량의 7, 80% 이상의 부하를 삼두근으로 다룰 수 있을 때 이완과 수축만 하는 게 아니고 이완할 때 버텨주시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완, 수축. 고무줄을 당겼다가 모으려고 하는 것도 또 버티면서 와주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냥 늘렸다가 놓고 뭐 한쪽만 힘을 쓴다는 개념이죠. 근육으로 얘기하면 수축이니까 작아지는 거죠. 이완시켰다 뭐 수축. 요 부분은 좀 얘가 좀 이상하게 들어졌는데 트레이닝은 버티는 거 50, 우리가 그러니까 이완 50, 수축 50이라면 뭐 수축만 하고 있는 거죠. 벤치프레스를 얘기하면 버티면서 이완 동작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프레스만 계속한다. 미는 거. 훅. 그러면 반타작. 운동을 반만 하는 거죠. 오늘 반타작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상완 삼두근 1편.
자, 삼두근은 어떻게 쓰였고, 삼두근이 운동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놈들은 어떻고, 자,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제 자세를 유지해서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편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이제 프레스다운 많이 하시죠. 프레스다운. 뭐, 누워서 하는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그리고 앉아서 하는 뭐, 오버헤드 익스텐션, 또는 덤벨 킥백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동작들이 다 요런 이제 중력과 저항의 방향, 그리고 요 관절의 위치, 움직임으로 이제 트레이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에서 프레스다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스다운으로 삼두근만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장두와 내측, 외측을 쓰는 거. 자, 로프를 굳이 안 하셔도 로프가 제일 좋죠. 외측에는 어떻게 보면 요 손 모양 때문에 그래요. 손 모양 때문에 요게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다고 해서 또 로프 푸시다운이 최고라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삼두근 운동은 다 그만큼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두 내 삼두근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프레스다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얘기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무게를 많이 못 들어요. 내 삼두근에 맞는 무게가 그거랍니다.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내 삼두근으로 할 수 있는 무게로 삼두근이 자극을 받고, 그럼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는 반복수와 세트수, 그리고 종목들. 외측을 키울 것이냐, 내측을 키울 것이냐. 그거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도 안 되는데, 외측은 어떻게 키웁니까? 이거부터 하고 해야죠.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항상 1편으로 제가 찍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유튜브나 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제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이제 블로그, 그리고 또 저의 개인 블로그와 또 스튜디오 카페에도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하지만은 게시판이 이제 좀 복잡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재생 목록 들어가서 어딨어 막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JM 워크아웃이라는 한글로 치셔도 돼요. 영어로 치셔도 되고 카페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 게시판별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가입 안 하셔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입을 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과학적인 이론, 저의 생각이 아닌 거짓된 정보가 아닌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또 가입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운동학, 영양, 생리학에 있어서 운동학적으로 해부학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신체예요. 신체, 근육.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속에 들었죠? 그런 구조와 쓰임을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지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제가 특별해 보이세요? 수염 달리고? 특별해 보이나요? 그냥 뭐 아저씨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문가 같아 보이죠? 전문가 같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면 뭘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안 되면 전문가가 아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전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문가한테 지도를 받으시면 그만큼밖에 못 배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저 같은 전문가들 많습니다. 하지만 방송 등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냥 행위주의 트레이닝 누가 못해요? 했더니 효과가 없어. 이거 웨이트 별로구나. 점수성 없어. 자, 이제 여러분들의 위식이 바뀌실 겁니다. 비전문가들이 영상을 함부로 못 올리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지 않는 세상을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 저는 제 본분에 충실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깨우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JM 워크아웃 카페 한번 보시고요. 또 다른 영상들 주제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2편에서 우리 상완 삼두근 프레스다운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개인 트레이닝만 12년, 운동 경력은 21년. 예전에 보디빌딩에도 미쳐서 대회도 좀 나갔었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도자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대표 김정민입니다. 항상 제가 멘트를 할 때 피트니스 510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입니다. 홍보입니다. 홍보. 개인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홍보를 해야죠. 1대1 지도, 전문 지도입니다. 홍보를 해야 돼요. 선수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도자인데 지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혹시 또 그 부분도 이상하게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세상이 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싫어요 누르진 않으시겠죠? 자, 오늘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완 3두근 2두근 운동할 때 얘기 드렸을 거예요. 아니 뭐 8이면 8, 2두근하고 3두근 같이 하지 왜 3두근 먼저 찍으시고 2두근 먼저 찍으시고 3두근을 나중에 찍으세요. 자, 2두근 영상 보시면 알겠죠? 1시간이 넘어가는 분량입니다. 말로만 보여드리는 걸로만 설명해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몸에 습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은 더 어려워요. 사람마다 신체가 틀리기 때문에. 자, 상완 3두근, 자, 2편. 자, 뭐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죠. 프레스 다운. 프레스 다운. 자, 저번에 이제 1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깨 관절이 있고 팔꿈치 관절이 있고 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는 3두근이 최대한 이완 수축을 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움직이되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근육들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1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 다운 동작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부위는 외측, 그리고 장두, 그리고 내측.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된 데가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3두근. 그래서 제가 옆으로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편을 잘 보셨으면 타 근육을 쓰지 않고 3두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들 하고 있는 프레스 다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면서 또 제일 이상하게 하는 운동이세요.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뭐 해야 된다는 거는 1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편에서는 무엇을 설명을 드리겠냐면, 자, 프레스 다운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3두근, 뭐 내측이 있고, 자, 요것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두근은 외측이 있고 2번 내측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장두. 자, 1번 외측, 2번 내측, 3번 장두.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장두면 장두로, 외측이면 외측으로, 내측은 내측으로 이렇게 딱 해야지 그 근육을 딱딱 키우는 거죠. 내가 장두가 부족해. 그럼 장두 운동. 야, 외측이 부족해. 외측 운동. 짜임새 있게 딱 키워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도 외측, 내측, 이거를 해도 내측, 외측, 장두를 하는 분은 계속 장두, 그러니까 3두근이 이상하게 발달된다는 얘기죠. 자, 프레스 다운. 자, 정면에서 그립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팔이 지금 굽어진 거예요. 자, 팔이 굽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손잡이. 일자로 그릴게요. 일자. 자, 요렇게. 그러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돼서 고리가 있을 거고 여기 케이블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걸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이렇게 팔을 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프레스다운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팔을 피죠? 요 놈이 이렇게 내려오게. 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하고 이제 그림을 좋아했었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농구에 빠졌다가, 고등학교 때 웨이트 시작하면서 다 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게 조금 그래도 실력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쵸? 주접입니다, 주접. 자. 재밌게 해야죠, 그쵸? 자. 삼두근 프레스다운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삼두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전완부를 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완근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손바닥을 펴고, 반으로 나눴을 때 아래 부분에다가 대든지 아니면 반으로 나눴을 때 그 가운데 부분에다가 손잡이를 딱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빠져나가요. 왜? 손을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누를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영상을 제가 약간만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 됩니다. 자. 이러고 계시다가 뼈다 거는 거예요, 거는 거. 걸었다가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팔꿈치 움직이면 안 된다고 1편에서 얘기 드렸죠? 그거는 지금 알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편부터 순서대로 보세요. 자, 전완근을 안 쓰는 방법. 주먹을 꽉 쥐지 않는다. 내려갈 때 이렇게 해서 끌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여기가 아파요, 그럼. 그래서 여기 힘을 빼고, 받치는 거예요. 무게를 낮추세요. 그래서 최대한 받치고, 삼두근으로만. 삼두근이 최대한 이완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천천히 올라와주고. 왜? 저항도 운동이에요. 저항해주고 수축, 이완해주고 수축, 수축. 그러면 반타작. 자극은 50% 성장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다운 할 때, 자, 팔꿈치가 벌어져 계신 분, 많이 벌어져 계신 분은 누를 때 우리 측면 삼각근이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1편에서. 그래서 팔꿈치를 좀 좁혀주시고 이제 요걸 이제 요렇게 11자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지금 여기처럼 우리 관절, 어깨 관절, 손목, 팔목이죠, 팔목. 그리고 이제 손목. 요 관절, 요거처럼 요렇게, 그리고 요 놈도 요렇게 움직여야죠. 요렇게. 그래서 충분한 가동 범위를 움직여 주시고 벌어지지 않게끔 해서 전완부에 힘을 쓰지 않고 동작을 했을 때, 타근육을 쓰지 않고 했을 때 삼두근 전체적으로 자극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장두 부분까지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밑부분에 와서 완전히 폈을 때도 전완부에 최대한 힘을 주지 않으셔야 돼요. 삼두근으로 요 놈을 완전히 펴줄 수 있을 정도까지 습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여기서는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밑에서만 이렇게 하면 외측이나 아니면 내측만 쓰여요. 그럼 거기만 발달돼. 장도가 발달이 안 돼. 또 위에서만 계속 이러고 완전히 수축을 안 시키시는 분들은 또는 장도만 발달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동작을 해줘서 얘는 반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텼을 때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완부의 힘을 빼고 동작을 했을 때 삼두근 전체를 최대한 이제 사용을 해서 발달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하는 걸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도를 쓰려면 어깨 관절, 팔꿈치, 요거보다 조금 더. 자, 요거는 조금 확대를 해서 보이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자, 장도를 위한 우리 프레스다운은 지금은 우리가 수직이잖아요, 수직. 근데 장도를 위한 건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그리고 손목.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 요 범위를. 여기가 어깨입니다, 어깨. 이렇게 되기 쉽죠? 이렇게. 요게 요렇게 나오고, 그러면 상체는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초보자들이 장두를 운동을 해주려고 요 자세를 잡아서 하면 팔꿈치는 유지가 되면서 완전 이완까지 시켜줬다가
수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장두의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요 동작은. 하지만 마찬가지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은 상태 내에서 팔꿈치 고정시키고 요 범위를 움직이면서 전완부에 힘을 쓰지 않았을 때 장두가 최대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는 팔꿈치가 움직여요. 이렇게 빼서 고정시켜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장두를 써야 되는데 등 근육을 쓰더라는 거죠. 등. 와,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고 근육을 완벽히 쓸 수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다른 근육들도 다 같이 강해져 있을 때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됩니다. 힘을 덜 쓰면서. 근데 내가 팔 운동만 미치게 하고 등 운동은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등 근육이 약하죠. 그럼 이 자세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떨려요. 근데 하체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면 다리가 떨려요. 다리가. 어깨 운동할 때 다리 떨리고. 그래서 초보자나 완벽히 근육을 쓰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여기까지 넘어가는 건 비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들의 이제 트레이닝에 있어서 변화는 요 동작, 그리고 우리가 또 누워서 하는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반대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편은 프레스 다운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3편에서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얼마 안 됐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방법이 잘못됐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레스 다운 동작만으로도 삼두는 최대한 발달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나는 선수급 제대로 더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요 부분까지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또 다양한 운동들을 또 장두만 사용해서 외측만 사용해서 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더 복잡해집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마다 체형이 틀리기 때문에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나 잘못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프레스 다운 그냥 이 동작만 하셔도 삼두근 발달을 시킬 수가 있다. 근데 더 세분화시켜서 어디 특정 근육을 더 키우고자 할 때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줘야 된다. 근데 팔꿈치를 앞으로 빼서 고정시켜서 상체가 움직이지 않게 해서 타근육 쓰지 않으면서 장두로만 동작을 할 수 있는 요게 되려면은 삼두근 못지않게 다른 근육들도 다 보완이 돼서 자세 유지 자체가 일단은 딱 안정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손을, 아까 제가 손목 얘기 드렸죠? 올라갔을 때 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받치고. 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눌렀을 때는 더 펴지겠죠? 이렇게. 후. 그래서 운동 잘 하시면 춤을 잘 추게 돼요. 자, 요거 이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확대시켜서. 자, 요 부분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됐다가 누를 때는 손목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전완부의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부하가 삼두근으로 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프레스 다운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스 다운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많이 하시죠. 여자분들 뭐 허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도 하고 뭐 앞으로 흔들면서도 하는데 타근육도 쓰지 말고 정석대로 가셔야 됩니다. 정석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운동을 이런 과학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행위로만, 이걸 누르는 걸로만, 행위로만 생각하고 가르치면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도 지적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가르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놈이 진짜 전문가인지 요놈이 진짜 퍼스널 트레이너인지 이 업체가 진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는 데인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노력은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못된 이런 어떤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전문가들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모습,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까지 와서 레슨을 받으려고 해요. 저기서 뭐 봤을 때는, 저기서 배웠을 때는, 저렇게 들었을 때는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배우고 왔길래 이거를 답답하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비전문가들이 영상이나 그런 거를 진짜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전문의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사들 봤습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영상을 찍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게 맞는지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을 좀 가라앉히고 저는 항상 긍정적인 꼭 뭐 생각하면 꼭 해야 되는 이제 강박증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옛날에 이제 보디빌딩에 미쳤을 때는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막 예민하고 신경질도 많이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과체중 때문에 다이어트를 조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화나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남한테 화내면 미친놈 아닙니까? 자, 유튜브에는 욕이 올라가도 되나요? 혹시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냥 뭐 정신 나간, 자기 운동하면서 자기가 화를 내고 그 정신 나간 거죠. 자, 그래서 2편으로, 3동 운동 이제 프레스 다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근데 장도를 쏘는 동작까지 가지 마시고, 요 동작 자체라도 삼두근으로 하는 걸 완벽히 하셔서 발달을 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런 거는 더 자세하게 이제 기술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런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편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근육들도 다른 운동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추후에 이제 흉근을 제가 벤치프레스 시범을 보이면서 가슴 근육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해박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이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지만 좀 찾아보시기 힘든 분들은 네이버에 카페 명으로 JM 워크아웃 한글로 하셔도 돼요. 한글이 더 편하죠. JM 워크아웃 으로 검색하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은 게시판별로 정리를 다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자기가 보고 싶으신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입을 하시면 또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죠. 우리 몸으로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제 기술 부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실 때는 일단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안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영상을 보십시오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모르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다 돼야지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 답변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3편에서는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우리 누워서 하는 삼두근 운동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적인 운동, 말로만 과학적이다 하면서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상한 영상들 올라오고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상한 동작들만 하고 있고 그 전문성 있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어때 보여요? 수염 나 있고 이제 아저씨 같지만은 전문가로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완 삼두근 운동 세 번째 시간. 자,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1편에서는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가, 삼두근, 세 개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디 붙어 있는가, 그걸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두근 운동할 때 방해가 되는 자꾸 같이 쓰이는 어떤
근육들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프레스 다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장도를 쓸 수 있는 동작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기본적인 프레스 다운만 잘 하셔도 원만큼 발달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또 적겠습니다. 상완 삼두근.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거. 제가 좋아하는 가수님이 이제 하시는 멘트. 자, 상완 삼두근 3편. 자, 요거는 뭐냐?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누워서 해요, 누워서. 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자, 요것도 이제 또 그림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대를 또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영상이 너무 작게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자, 누웠어요. 자, 누운 겁니다. 자, 그러면 어깨, 팔, 이렇게. 여기 이제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색이 이제 이지바나 일자바입니다. 누웠어요. 여기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누웠어요, 이제. 자, A라는 동작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벤치에 누워서 우리가 삼두근 운동할 때 이렇게 해서 제가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누워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 상완이 누웠을 때 수직. 누웠을 때 수직. 수직인 상태. 거기서 동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자, 눈으로 내려와. 눈 있는 대로 내려와. 눈으로 내려와. 이마로 내려가. 팔이 긴데 이마로 눈으로 내려와. 자, 얼굴이 여기 있고. 팔이 이 정도인 사람. 그럼 접어지면 얼만큼 오겠어요? 요 정도겠죠? 근데 팔이 더 긴 분은 접어지면 어디까지 오겠어요? 더 멀리 가요. 그러면 이 위치는 뭡니까? 내려올 때의 위치. 눈으로 내려와. 팔이 길어 죽겠는데 눈으로 내려오니까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가 버려. 팔이 짧은데 이마로 가라니까 팔꿈치가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거는 어깨 관절, 팔꿈치 수직, 그리고 손목 관절까지 수직. 자, 우리가 운동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옆으로 우리가 옆모습이니까 여기 이제 외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두, 그리고 내측이 있겠죠. 자, 제가 빨간색으로 또 칠해보겠습니다. 고품격 웨이트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닝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외측, 그리고 내측, 그리고 여기가 장두 세 가지 삼두근. 자, 그렇다면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A라는 동작. 자, 수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상완을 수직을 만든 상태에서 유지돼서 내려오는 그 위치까지가 동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얼굴 근접할 때까지 눈이라든지 이마든 자신이 그대로 접어졌을 때 그 위치로 계속 동작을 하시되 우리 여기 상완은 수직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내려와 주셔야지 삼두근이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수축하는 동작. 그래서 완전히 텐션, 완전히 수직이 돼버리면 관절이 딱 걸리죠. 로킹이라는 표현도 쓰고 관절이 완전히 펴지면 딱 일직선상에 놓이면은 얘가 스스로 수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가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완전 이완되려고 왔다가 수축. 최대한 범위를 움직이되 완전히 펴지지만 않게. 그래서 프레스 다운은 아주 얘보다는 그래도 삼두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운동이죠. 충분한 가동 범위. 하지만 밑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동 범위를 이제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라잉은 이렇게. 대신 팔꿈치는 자신의 어깨 넓이. 그리고 등이라든지 어깨 근육이 발달되신 분은 조금 벌어질 수도 있지만 팔꿈치는 약간 좁힌 느낌에서 하셔야 되고, 아까 2편에서 프레스 다운 설명했듯이 전완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에 힘을 꽉 주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얹혀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쳐서. 손바닥으로 받쳐서 올라가면 손목 스냅이 발생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주먹에 힘을 안 주시고 한번 해보시면, 요 정도는 습득을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수직인 상태에서 완전히 피지 않고 범위를 움직이는 거. 자, A라는 놈은 어디가 많이 쓰이냐? 내측, 그리고 외측. 자, 그렇다면, 장두는 많이 안 쓰이네. 그럼 장두는 어떡하냐? 그래서 두 번째 동작이 있어요. 자, 요거는 관절로만 표시해 볼게요. 자, 어깨 관절. 이제 조금 더 누를게요. 어깨 관절 빠져서 어디입니까? 팔꿈치. 그리고 손목, 팔꿈치, 어깨입니다. 지금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팔이 요렇게 얼굴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거의 장두를 끼어들게 하기 위해서 요 각도를 잡아주고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리를 지나쳐서 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텐션, 즉 피는 동작에서 근수축을 일으키는 동작에서 팔꿈치가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얘를 피는 동작에서 삼두근으로만 펴야 돼요. 전완부 힘쓰지 않고. 그런데 올라오면서 팔꿈치가 같이 당겨져. 이렇게. 그럼 뭐가 됩니까? 풀오버 운동 아세요? 가슴 들고 이렇게 하면 흉근 수축에 의해서 가슴을 위한 풀오버. 흉근을 죽이고 우리 극하근, 소원근, 대형근, 광배근까지 쓰면서 하는 풀오버는 등 운동을 위한 풀오버. 대부분 이제 흉근을 못 쓰시고 삼두근 운동할 때 등으로들 하시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팔꿈치는 고정시켜서 움직였을 때 장두가 된다. 장두가 많이 사용된다. 내측, 외측도 됩니다. 하지만 장두의 사용 빈도를 올리는 게 B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A라는 동작은 내측과 외측에 많이 자극이 가게끔 얘를 쓸 수 있는 반면에 B라는 동작은 장두를 많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것을 할 때 제가 1편과 2편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움직임, 팔꿈치의 유동이라든지 다른 근육, 등 근육이라든지 몸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행위가 들어갔을 때는 삼두근에 쓰이는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암만 무게를 많이 들어도 삼두근은 자기가 받는 자극만큼만 커지고 안 커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반 분들 또는 이제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 삼두근 자극을 잘 못 받고 잘 안 커지셨던 분들은 1편과 2편 내용 프레스 다운만 제대로 해주셔도 발달이 다 됩니다. 하지만은 전문적인 선수라든지 자신이 이제 장두가 취약점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이런 운동들까지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오버헤드 익스텐션. 오버헤드 익스텐션이 제일 어려운 운동이에요. 삼두근을 쓰기가. 어깨 근육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분들이 좀 하셨으면 하는 거는 프레스 다운. 그걸 완벽히 했을 때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요거. 그리고 외측을 더 하실 때는 이제 로프로 하는 거. 로프로 해서 바깥쪽으로 우리 팔꿈치를 좁힌 상태에서 주먹 꽉 쥐지 말고 약간 스냅을 바깥쪽으로 줬을 때. 꼭 끝에서 이걸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팔꿈치를 약간 좁힌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힘을 줘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머컬 할 때 상완근, 상완 이두 말고 상완근 할 때 제가 팔꿈치 좁히고 전완 힘쓰지 않고 약간 바깥쪽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바깥쪽에 위치한 근육은 우리가 힘을 저항을 약간 바깥쪽으로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 타근육 쓰지 않고.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초보자분들, 운동 좀 하셨던 분들, 삼두근 발달 안 된 분들은 프레스 다운만 타근육 쓰지 않고 일단 자세히 해보시고 그게 완전히 습득돼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시면 그 다음에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 또 요런 이제 나눠서 하는 동작이 있다. 움직이지 않고 타근육 쓰지 않고 고정시켜서 자기가 내려와야 될 위치를 이제 정해서 지속적으로 그 자세가 유지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비번 동작도 우리가 약간 이렇게 제껴져서 팔을 딱 머리 뒤로 내려오게끔 굽혀보면요. 여기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와요. 여기가. 이렇게. 자, 그걸 이제 느끼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프레스 다운 이후로 요 부분은
여러분이 하실 때 전문가가 보고 왜 안 되는지 또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좀 여기서부터는 지도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프레스 다운 열심히 하셔서 발달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요 단계까지 와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뭐 선수가 되고 싶다, 더 커진 욕심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등분 3편은 라인 트라이셉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편, 2편, 3편까지 이어서 보신 분은 요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몸을 이제 흔들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4편에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왜 목표 근육을 사용해야 되느냐?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은 뭐냐? 자, 나는 운동에서 3등은 잘 키웠어. 근데 이놈은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해부박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떠드느냐?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기가 하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운동하시고 짧으면 더 짧을 수도 있지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운동하시다가 이제 정체기에서 이제 뭐를 막 찾아 헤매시다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때 이걸 보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걸 하고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버려지는 시간이 없도록 또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4편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월공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두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완 삼두근 자, 4편 상완 삼두근 이제 마지막입니다. 1편에서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다른 데는 어디가 쓰이는가, 왜 그놈을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프레스 다운은 또 그 근육을 써서 어떻게 하는가, 어디가 사용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 초보자분들한테 권장하지는 않지만 프레스 다운으로 완전히 삼두근을 발달시키셨을 때 그 이후로 또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덤벨 킥백이라든지 오버헤드 익스텐션, 다양한 또 삼두근 운동, 좀 더 복잡하고 자세 유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다운,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만으로도 발달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하지만 전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더 큰 향상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복잡해질수록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어져요. 그거는 전문 지도를 통해서 삼두근 프레스 다운 이렇게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이제 근육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수정을 해드리면 바로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습득하게 하고 습득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발달을 시키는 게 전문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퍼스널 트레이닝,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따라해봤습니다. 또 이거 자꾸 쓰니까 재밌는데요. 자, 상완 삼두근 4편. 자, 왜 제가 앞에 알려드린 것대로 해야 되느냐? 자, 모순이 발생되면 안 되죠. 과학적이니까. 자, A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려는 거는 세 개의 삼두근을 통틀어서 삼두근이라고 하겠습니다. B라는 분도 똑같이 삼두근 키우고 싶어요. 자, 먼저 큰 틀에서 볼게요. 자, 삼두근만 써서 10kg를 다루는 분. 근데 이분은 다른 근육까지 써서 하기 때문에 무게를 30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지만 이분은
10kg가 삼두근으로 최대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또 20kg로 가지고 또 성장. 30kg로 또 성장. 40kg로 성장. 근데 이분은 체중을 이용하고 몸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들 수 있어요. 30을 들었어요. 성장을 해요. 그런데 30만큼 성장하느냐? 아니죠. 온몸으로 했기 때문에 삼두근이 쓰인 그 비율만큼만 성장합니다. 무게는 더 들 수 있게 돼도 성장은 조금 하는 거죠. 그럼 무게를 뭐 예를 들어서 40을 든다. 50을 든다. 60을 든다. 이분은 적은 중량을 가지고 하지만 삼두근으로 하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씩 올라가도 삼두는 커져요. 성장을 하죠. 근데 이분은 온몸으로 복합적으로 막 쓰고 있기 때문에 무게는 잘 늘지만 근육은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왜요? 등 운동, 어깨 운동, 팔 운동 다 하니, 다른데 다 하니까 같이 다 조금씩 강해지니까 이것도 다 올라가는 거죠. 복합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BA라는 분은 1년 동안 삼두근 운동을 이런 식으로 했다. 딱 삼두근으로만. 근데 B라는 분은 막 춤추면서 동작을 하면서 막 으쓱으쓱도 하고, 짤랑짤랑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삼두근 운동을 했다. 똑같이 1년이 지났어요. 자, 어느 분 삼두가 더 크고 멋있을까요? 자, B라는 게 나와버리죠. 자,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는 거 이렇게 영상 보시면 막 다양한 거 있죠?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눈이 깨입니다. 삼두근 운동은 삼두근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몸으로 시키고 있어. 이거는 모순이죠. 삼두근 운동은 삼두근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두근으로만 운동을 하는 분이 몸으로 온몸을 써서 운동을 한 분보다 삼두근이 더 발달이 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러면 삼두근으로만 하는 거는 제가 1편과 2편, 3편에서 얘기했듯이 삼두근 어디를 써요? 외측, 내측 장두를 잘 써. 그러면 균형 있게 큰다는 얘기죠. A라는 분은. 그런데 B라는 분은 그런 거 없이 막 몸을 해. 그러니까 뭐 장두가 많이 쓸 수도 있고 내측이 많이 쓸 수도 있고 조금 커졌지만 모양이 삐뚤어. 저는 이제 올드한 이제 마흔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단어 아실지 모르겠어요. 쭉쟁이 아세요? 혹시 쭉쟁이? 쭉쟁이. 저희 할머니가 이제 밭일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쭉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가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를 딱 꺼냈더니 야, 이놈 건강해 감자가 정상적으로 크게 생겼어. 야, 근데 요 옆에 보니까 뭐 이상한 게 하나 달려있단 말이죠. 조그만 놈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쭉쟁이. 그게 뭐냐? 삼두근을 써서 최대한 발달시키고 전체적인 모양이 있게 발달시키면 굿. 좋은 품질의 삼두. 그런데 몸으로 막 해서 특정 삼두근만 막 자극받는 거. 모양 이상해지겠죠? 그거는 쭉쟁이 삼두. 여러분들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과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나요, 표시가. 저는 지금 운동을 5, 6년 동안 쉬면서 완전 다 근육이 없어졌었어요. 뭐 아침 6시 첫 수업, 저녁 이제 12시 마지막 수업 막 그렇게 하면서 스튜디오에서도 자고 프리랜서 때도 막 돌아다니고 새벽 1시에 들어오고 새벽 5시에 나가고 지도만 했습니다. 지도만. 그러니까 근육이 다 줄어요. 제 몸을 희생하면서 많은 분들의 몸을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몸이 줄었네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이제 신빙성이 없는 거지. 이 사람은 몸도 별로 안 나오고 배만 좀 나온 사람이 이런 걸 이렇게 떠들면 무게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어떻습니까? 맞죠? 웨이트 트레이닝 과학이에요.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도 지금도 저 다시 운동 복귀한 지 이제 1년 3개월 됐는데 무겁게 안 들면서 몸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저보다 지금 제가 복귀한 지 1년 3개월, 그 전에 5년에서 6년 서서 몸 다 이제 쫄아 붙었었고요, 근육들. 자, 쫄아 붙었다는 용어는 좀 약간 좀 이상하다. 근육이 없어졌었고요, 줄어들었었고요. 자, 1년 3개월 이제 됐어요, 운동 다시 시작한 지 제대로. 단백질 섭취도 하면서 꾸준히 하는 게 1년 3개월. 뭐 레슨을 더 집중적으로 컨디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운동을 쉬는 날도 가끔 있었고요. 하지만 컨디션 조절하면서 최대한 이제
진행을 해온 게 1년 3개월. 근데 저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으면서 저보다 무게를 많이 들면서 저보다 근육이 작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저보다 못하는 거겠죠? 그거는 저고 우리 회원님들이 오셨을 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기본에 대한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삼두근 운동도 보니까 어떠세요? 중요한 거는 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삼두근을 더 쓸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야, 이 회원님 지도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삼두근으로 잘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니까 뭐 승모가 막 꼰틀꼰틀. 승모 쓰지 마세요. 제대로 된 지도 열정으로 이 분의 몸을 바꿔주려고 한 사람만이 이거를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런 걸 좀 보시면 또는 이 정도까지 몰랐던 트레이너분들이 지도자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분들께서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몰라요. 그냥 뭐 여기서 다이어트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따라하고 건강을 해치던 말던 보이는 대로 따라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혹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돌팔이 의사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단번에 소문나서 시작도 못하죠.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영상들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걸 알리는 것 역시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실한 것이고요. 자, 추후에 또 부족했던 벤치프레스 해박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그리고 이제 대퇴사두근도 스쿼트에 관련된 내용 말고 제가 영상으로 올렸었죠. 그거 말고 이제 해박적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영상들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바뀌는 그런 또 어떤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시고 조금 이제 발전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면 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더 잘 되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PT샵을 가던 어떤 피트니스를 가던 지불하는 그 비용에 합당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뭐 발달돼서 이거 눈동자 그거 인식하는 것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뭐 인터넷도 다 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런 노력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영상들을 제 블로그나 스튜디오 카페 그리고 유튜브 말고 네이버에 이제 카페명으로 검색하시면 JM 워크아웃, JM 워크아웃, JM 워크아웃. 자, 요 카페로 오시면은 JM 워크아웃. 자,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카페명으로 검색해서 JM 워크아웃 오시면은 게시판별로 영상을 분리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실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또 질문도 분류를 해놨습니다. 질문을 주셔도 되지만 영상들을 다 보시고 나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도 안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그 영상을 보십시오라고 제가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운동 기술이 되고 자기 몸이 할 수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셔라, 그런 답변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자, 또 얘기하죠.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지 나 된장 먹으려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똥 그냥 주워 드실 거예요? 그런 구별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함부로 비전문가들이 영상 함부로 못 올리겠죠.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맞게 딱 바로 따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바꿔보죠. 자, 그래서 좋은 하루들 되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의 올공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